비문학 명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현자들과 사상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해. 오늘은 너와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2년 전 학교에서 내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독서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 당시 아빠는 내게 비문학 책들을 읽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고, 선생님은 아직 내가 어리니 흥미를 갖는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소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했단다. 덕분에 너는 책을 읽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고 이해력도 높아졌지.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 큰 흥미를 갖게 되었어. 최근에는 애틀랜틱 먼슬리, 포린 폴리시, 이코노미스트 등의 잡지도 읽기 시작했고, 스탠퍼드, MIT,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과학기술 리포트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좋은 독서 습관을 기른 것 같아 안심이구나. 그러나 소설과 몇몇 잡지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비문학 명작들도 읽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왜 비문학 명작을 읽어야 할까? 아빠 생각에는 지식을 쌓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째, 언어 능력과 이해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어. 명작 혹은 고전은 시간의 검증을 받은 책들이야. 다시 말해 사상적, 문학적,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책이라는 의미지. 그러니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언어 능력이 상승하게 되고, 언어 능력이 올라가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란다. 명작들의 표현 수준은 아주 높은 편이라 글쓰기를 할 때 본보기로 삼을 만해. 비문학 명작은 유명한 소설처럼 화려한 문체나 미사여구는 없지만 대신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관점을 서술하는 방식이 아주 훌륭하단다. 꾸준히 읽다 보면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과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해. 전문가들은 짧은 이메일이라든지 공식적인 보고서든 글을 쓸 일이 많은데 논리적이지도 않고 의미가 모호한 문장들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되겠지? 만약 나중에 글을 쓴다면 기왕이면 유창하고 아름다우며 독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을 거야.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쓴 좋은 글들을 많이 읽는 거란다. 둘째, 명작은 지혜로 가득 차 있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 한 가지 일에 관해서도 수십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 그 중에는 훌륭한 것도 있지만 해로운 생각들도 많단다. 역사적으로 존경을 받은 민족에게는 그들만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 있어. 성경, 공자와 맹자의 저서들, 손자병법, 연방주의자 논집 등이 대표적이지. 이처럼 경전에 나온 지혜로 가득 찬 관점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 소설과 잡지만 읽어서는 이런 것들을 얻기 힘들어.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현자들과 사상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해. 그들이 내게 전해주는 지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의미가 있단다. 아빠는 젊었을 때 한동안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우울한 시기를 보냈단다.
그때 아빠를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은 부모님, 친구도 선생님도 아닌 바로 니체와 베토벤이었어. 물론 그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니체가 쓴 책을 읽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어. 고전의 영향력은 이렇게 큰 것이란다. 셋째, 명작을 읽으면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 물론 시사 잡지의 문장 수준도 훌륭하지만 지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없이 관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다룰 뿐이야. 자세한 배경 설명 없이 관점만 덩그러니 제시되어 있으면 완전한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힘들어. 그럼 이제 고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관해 이야기해보자꾸나. 고전은 결코 읽기 쉬운 책이 아니야. 내용이 어렵고 난해한 표현들도 많기 때문에 절대 빨리 읽을 수도 없어. 읽는 시간이 길어지면 흥미를 잃기도 쉽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전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해당 고전을 소개한 글이나 간략히 정리해 놓은 축약본을 먼저 읽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 책을 읽는 거야. 너와 내 언니가 처음 읽는 명작은 집에 있는 20권짜리 세계 명작 축약본이었어. 그 책들은 20만 자 정도 되는 소설을 3만 자 정도로 간략히 축약해 놓은 것이었는데 문체가 간결해서 너희들도 쉽게 읽었단다. 두 번째 방법은 책을 한번 빠르게 훑으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는 거야. 만약 한번 훑어봤는데 흥미가 생기지 않으면 잠시 접어두고 다른 흥미있는 책을 읽어도 좋아.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든 제대로 읽으려면 원작을 최소 2번 이상 읽어보렴. 고전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단다. 집에 있는 하버드 필복 필독서 중에는 문학 작품이 3분의 2 정도 되고 그 외에 비문학 명작과 유명한 문장도 포함되어 있어. 이 중에는 굉장히 난해한 작품도 있지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작품도 있으니 너도 지금부터 읽어보면 좋을 것 같구나.